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자료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기관지인 환구시보라고 있는데, 이 환구시보가 전쟁 나면 북은 한국부터 공격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북한에 인접한 지린성 기관지 핵전쟁 대비 요령 대대적 보도하면서 중국 민심 동요하자 환구시보 걱정 말라, 피해보는 건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대목이었다. 환구시보는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한국이고 제1보복 목표는 일본과 아태 지역의 미군 기지일 것이라며 중국 땅이 전쟁의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그보다 후순위라고 했다. 그런 바람을 여기다 담았겠죠. 트럼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세계가 발칵 뒤집힌다. 텔아비브 미 대사관도 옮기기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 성지로 여기는 예루살렘, 중동 유혈 충돌에 불을 지피는 셈. 오늘 언론은 일제히 이걸 보도하면서 이제 기독교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전, 영국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국을 제쳤다. UAE 원전은 UAE도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건설비를 UAE가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무어사이드 원전, 영국의 원전은 무어사이드 원전인데 사업은 사업자가 150억 파운드 약 21조 원으로 예상되는 건설 비용을 조달해서 완공한 후에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21조 원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서 선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팔아서 갚는 식입니다. 이것도 위험 부담률이 있죠. 복지 예산을 깎아서 SOC로 사회 간접 자본으로 썼다. 여야 실세, 실속은 다 챙겼다. 국회 통과한 내년 예산안 보니 유례없는 호남 예산이 증액됐다. 이게 참 호남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호남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정부안보다 복지 1조 5천억 줄고 도로, 철도 등 1조 3천억이 늘었다.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 확정이 됐고 당초 안보다 부사관은 988명, 약 1,000명이 줄었다. 여당 김태년 수정서 신축 31억 따냈다. 수정 경찰서겠죠. 야 정우택이는 청주도로 93억을 증액했다. 황주홍이는 강진도로 1,000억을 따냈다. 이게 뭡니까? 호남 예산 증액에 이 황주홍이라고 하는 자가 이걸 이렇게 많이 따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산은 복지 예산 이렇게 들어가면서 7%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GDP가 3% 아래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2배 이상이 더 많은 이 예산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 16.4%, 이게 뭡니까? 최저임금 올린 것이 16.4%이기 때문에 16.4%에서부터 25%, 이제 노인분들 20만 원 받던 것을 5만 원씩 더 줘서 25만 원을 주니까 25%를 더 내야 하는 그러한 세금 폭탄에 올라앉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일시낙락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홍준표 위장 야당의 안철수, 우린 위와 장이 아닌 중추 야당이다. 이 안철수 말장난을 이렇게 잘합니다. 3야 예산안 통과 책임 공방. 유승민, 한국당은 바보 같고, 맞죠? 국민의당 매우 실망스러워. 지금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이 민주당 추미애의 이중대가 돼서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거기에 올라섰습니다. 개헌특위 권력구조 토론, 여당 4년 중임 대통령제, 이하는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는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죠.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을 선호한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은 하면 안 됩니다. 개헌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꼼수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개헌은 반대합니다. 문 대통령, 우리 동의 없이 군사행동 안 된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 7개 종단 지도자 만나 선제 타격으로 전쟁 나는 방식 용납 못해. 이게 말이죠.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략적 모호성을 다 제거해버리고 김정은이에게 나는 김정은 네 편이야. 절대 미국이 내 허락 없이는 니를 때리지 않아. 그러므로 봉쇄작전에 들어간다. 뭐 경제 제재를 한다. 최대의 압박작전을 한다 해도 그거 조금만 견뎌. 그럼 구출돼. 이 여적질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적질, 북한의 핵 무장을 도와주는 여적질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종교계 지도자들까지 동원되는데 여기 김영주 씨라고 하는 NCCK 이 교회의 이 반역 집단 이것을 이끌고 있는 김영주가 보입니다. 종북 간첩단의 수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독교계에 있어서.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 남북대화 북핵에 막혀 있지만 시기 문제이고 결국 풀릴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으로 가는 걸 도와주고 우리는 핵 보유국을 인정하자라고 할 것이다. 이게 여적질을 하고 있는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이는 게임입니다. 미국 대통령 왔을 때 11월 7일 날 거기에 지나는 길목에다가 물통 던지고 또 이 소주병 던지고 오물 던지고 해갖고 560m를 역주행하게끔 만든 이 반미주의자 그리고 친중주의자 이 한미 상호 방위협 이 조약을 깨뜨리고자 하는 자, 이 여적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 기재부에 피자 350판 쐈다. 참 청와대 예산안 경무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게 지금 나라 죽이는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협조해줘서 고맙다라고 기재부에다가 350판을 쐈답니다. 친문 지지자들 정의당 이정민은 재벌 앞잡이 공격. 그래서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표 던지자 왜 문정부 발목 잡나 비난 댓글. 예산 협상한 여당 우원식에게도 공무원 증원 줄였다며 야간첩이라고 우원식 원내대표를 야당의 간첩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문화대혁명께 이 홍위병 같은 짓을 이 친문 세력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CIA는 북한 ICBM 막을 시한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강 장관은 기술이 미완성이 됐다 하고 또 이 보호해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페리 전 미 국방장관 한국의 핵 재배치보다 자체 핵무장하는 게 낫다라고 거들고 있습니다. 이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한 얘기를 페리 전 국방장관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걸 주창해라 하고 훈수를 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 스텔스기가 안 무섭다며 나왔지만 찾은 곳은 안전한 북중 접경 지역.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에 지금 가 있다고 합니다. 왜? 미국이 공격할 때 평양을 공격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부 홀대를 딛고 한전은 영국 원전 따내는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게 영국으로서도 저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다가 맡기느니 한국에다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해갖고 이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전이 중국 제치고 영무어사이드 원전 우선 협상대로 선정됐다. 그래서 보면 영국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해갖고 여기 리버폴이 있고 요 근처에 이제 또 하는데 와일파 2기 호라이존 뉴클리어 파워 한수원이 지분 인수 추진 중이고 올드버리 2기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 한수원이 지분 인수 추진 중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어사이드 3기가 요 리버폴 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건설사 운영사 뉴젠 한전이 지분 100% 인수가 유력해졌다 쓰고 있습니다. 한국 2009년 UAE 수주 이후 8년간 끊겼던 원전 수출 맥을 이었다. 선진국 시장에서 인정받은 건 어느 나라에서도 통한다는 뜻이다. 600조 원 시장 수출 전망이 밝아졌다. 앞으로 국내 신규 원전 안 지을 땐 부품업체 생태계 인력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내수도 해주면서 이제 수출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자력 선진국 프랑스엔 원자로 평가 기술 수출 소프트웨어도 인정받아. 그래서 한전에서
원자로 평가 기술도 불란서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일 영불 원전 신규 건설 재가동 에너지 정책 방향 바뀌었다. 안정적 전력 확보 환경 측면에서 원자력만은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임종석 정부는 이제 거꾸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바로 이제 돌려라. 탈원전하면 안 된다. 망한다. 그래서 보면 선진국의 원전 확대 추세, 영국 무어사이드 3기 포함 신규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13기씩이나. 프랑스 원전 비중 축소 75%에서 50% 계획을 50년 연기, 5 내지 10년 연기. 아니다. 75에서 50% 늦추는 것은 5 내지 10년 후에나 하자. 그래서 일단 밀어놓고 다음 대통령이 미루고 해갖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일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지했던 원전 2015년부터 재가동한답니다. 재가동하고 있답니다. 미국 1979년 3마일 사고 후 중단했던 원전 신규 건설 2010년부터 허가 재개했고 원전 가동 시한 60년으로 연장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거 한번 보고 가실까요? Every previous American president has exercised the law's waiver. Presidents issued these waivers under the belief that delaying the recognition of Jerusalem would advance the cause of peac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내 취임 직후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의 결속을 겨냥한 행동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수도 인정은 공화당 내 복음주의자들이 오랫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유대인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고문 등도 복음주의 기독교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스캔들 수사로 수세에 몰리면서 전국 돌파용으로 중동의 활약골을 건드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압박해 성과를 얻으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이란 설명도 나옵니다. 정치 분석가 조시 루에브너는 팔레스타인을 위협해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초 교착 상태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승우입니다. 자, 이제 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따가 기사를 보시겠지만 이 러시아의 이 영향력이 중동에서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특검 도우미 장시호에게 선처는 없었다. 법원 2년 6개월형 법정 구속, 구형보다 높게 선고했다. 구형은 1년 6개월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 이득은 가장 많이 봤다. 그렇게 해서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년 6개월 바로 법정 구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에 협조한 대가가 이것이냐라고 하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 불법 시위단체 정부 보조금 제한은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 시위단체 정부 보조금을 안 주는 불법 시위, 평화적 시위는 괜찮은데 폭력 시위를 하거나 이런 데는 정부 보조금을 제한하는데 아니다. 그것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위. 이 인권위는 어느 나라 인권입니까? 노스코리아 인권인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 폐허론 속 홍 대표가 해야 할 일. 그래서 권대열이라고 하는 정치부장이 있었는데 존재감 없어지는 한국당 비전 책임감 투지가 안 보인다. 내년 선거 3등도 낙관을 못한다. 마지막 기회 책임진 홍 대표 4차례 공천으로 망가진 당 전사 홍준표 때 각오로 고쳐야. 그래서 이 홍준표 전사가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추구하라, 용기를 발휘하라, 홍준표 씨에게 구하는 겁니다. 심재철 씨를 봐라. 지금 청와대 메인 서버를 뒤지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뒤져갖고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저걸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과 임종석과 서훈과 또 누구죠? 윤석열
윤석열을 향해서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직설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김진태 씨 지난 11월 27일 국가수에서 저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태스크포스가 돼갖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전희경 씨, 임종석이를 앉혀놓고 네 주사파 반성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좀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도 부정선거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 부정선거로 올라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얘기에 우리는 동의한다. 따라서 이제는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좀 화끈하게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의고 그게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설입니다. 한국이 조세 피난처라니 이게 정부냐는 말 안 나오겠나.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한국이 조세 피난처가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EU에 의해서. 이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주 기재부가 적폐청산한다, 경제 죽이기에 전력한 결과, 예산 가지고 장난쳐서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일에 기재부가 동원된 결과 이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건만 그거 대응하지 못하다가 여기에 이른 겁니다. 이 참 쪽팔리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G20에 들어가 있다는 나라 중에 한 나라, 대한민국, 한국만이 이 조세 피난처가 된 겁니다. 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돈은 많이 벌면서 이제 공헌은 안 한다라고 공격하고 있고, EU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미국과의 이 조약 관계,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여기에서 탈퇴해서 조중 동맹에 올려타려고 하는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MD에 편성하지 않겠다,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북중러의 3국 동맹을 막아내겠다,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지금 자초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려야 5천만이 삽니다. 자, 유럽연합이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역 사모아를 비롯해 카리브해 섬 국가나 피지니 같은 중동 아프리카의 폐쇄체제 국가들이 함께 리스트에 올랐다. 그와 같은 급이 돼버렸죠.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갖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조세 피난처란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징세 행정이 불투명해 탈세나 자금 세탁, 재산 도피 위험성이 큰 지역을 말한다. 세계 7대 무역대국이자 G20 멤버인 한국이 난데없이 탈세, 돈 세탁 위험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다. 무슨 날벼락인지 어이가 없다. 이게 날벼락이겠습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재부, 적폐청산한다고, 또 대한민국 경제 죽인다고 저 방대한 예산을 짜놓고 17만 이 공무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매달려 갖고 이 짓거리를 하다가 조세 피난처가 돼버렸습니다. EU가 이렇게 비상식적 결정을 내리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EU는 작년 9월부터 예비 연구를 시작했고 올 연초엔 92개 후보국을 뽑아 자료 요구까지 했다는데 정부가 한 게 뭔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재부죠. EU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으나 기밀을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했다. 브뤼셀의 EU 대표부엔 기재부 통상 교섭본부를 포함해 약 30명의 외교관이 파견돼 있다. 그 사람들이 경고를 보내도 헛짓을 해야 되니까, 적폐청산해야 되니까, 적폐 태스크포스 만들어 놓고 맨날 거기 회의해갖고 이걸 임종석 문재인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경제 죽이기를 위해서 뭐 몇 퍼센트 올리고 17만 명 공무원 늘리고 하는 거 여기에 다 매달려갖고 이 짓 하느라고 EU가 조세 피난처로 만들 동안 아무 대응도 못하고 이 짓거리를 만난 겁니다. 이 문재인과 임종석을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도 저놈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 임종석이 나린히 찍힌 걸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니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한국이 조세 피난처라니 이게 정부냐는 말 안 나오겠나? 이게 나라냐? 이게 문재인 정부냐? 이게 임종석 정부냐? 이 국회와 의원들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니 이 국회의원들 234명이 헌법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이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안철수가 올라탔습니다. 박지원이가 올라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 적자 정부를 내놓고 표방한 첫 대통령이다. 정확하게 했어요. 큰 정부로 가겠다. 적자 정부로 가겠다. 경제를 죽이는 정부로 가겠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이는 이 종북 간첩단이 벌이는 대한민국 파멸 시나리오의 제일 으뜸에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저놈들이 종북 간첩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개돼지입니다. 국가의 진로가 급격히 바뀐다. 이번 429조 원 예산은 그런 예산이다. 전문가들이 어느 때보다 엄정한 심의를 국회에 요구했던 것은 국민이 그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돈 나눠준다는 정부의 선전 뒤에 숨어있는 세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 적자 재정은 얼마나 악화될 것이냐, 우리 자식 손자 세대가 과연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진짜 문제들이 검토돼야 한다. 볼 것 없다.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앞으로 세금 폭탄에 올라왔는데 16.4% 최소 16.4%에서 25% 30%까지 아니면 50%까지 이제는 세금 폭탄을 얻어맞아서 이제는 항복하고 이 지리멸렬의 나라로 가고 있다. 이 짓을 234명의 저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저 국회가 했다. 정세균이라고 하는 자가 했다. 안철수라고 하는 자가 올라탔다. 추미애, 안철수.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집권 5년간 재정 적자를 172조 원 늘릴 것이라 했다. 처음부터 적자 계획을 공표한 정권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이 적자가 뭡니까? 빚내 갖고 퍼주겠다는 겁니다. 빚내 갖고 잔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임종석과 문재인을 저 자리 그대로 놔두고 저 가짜 대통령, 가짜 사기 탄핵과 저 부정선거로 올라간 저 문재인을 저 자리에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5천만 국민 여러분이 영혼이 있다면 이제 생각하고 거리로 나와 문재인을 끄집어내리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했는데 국회가 SOC 예산을 무려 SOC 증액은 4천억 원이었다.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몇백억씩 나눠서 가져간 결과다. 내 예산 안 주면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는 기재부 공무원을 압박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의원까지 있었다. 지금 이 나라 망하는 일에 234명의 저 국회의원들, 헌법을 무시하고 탄핵을 결정했던 234명의 저 국회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내년 예산을 봅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간첩, 종북 간첩단의 핵심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 중심의 이 예산을 짰다. 이 사람 중심이 뭡니까? 프롤레타리아 근로인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2항입니다. 그런데 북한헌법 제4조는 뭡니까? 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군인, 근로인테리 이 네 종류를 근로인민이라고 하는데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주권은 프롤레타리아에 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은 프롤레타리오. 이걸 대표하는 노동당을 위한 예산. 그 다음에 이 위에 앉아있는 김정은이를 위한 예산. 김정은이를 위한 사회주의 국가. 이것을 표방한 것이 저 문재인 종북 간첩이고 저 주사파 종북 간첩 임종석이가 이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외쳐대도 모르면 당신들은 노예가 돼도 쌉니다. 한국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해 100명만 반대했으면 법인세 인상안 처리가 불발됐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했으면 다른 당 반대 의원들이 입장을 받고 찬성했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원총회를 하느라 본회의가 열린 줄도 몰랐다고 한다. 뒤늦게 법인세법 개정안 가결 소식을 듣고 달려가 난리만 피웠다. 이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정우택이. 정우택이는 지 고향 청주의 예산은 잘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자입니다.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세금 지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100% 지원 등 수조 원씩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 내 누구 하나 제대로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이 없었다. 중진한 사람들은 다음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온통 정신이 팔렸다. 홍준표의 리더십은 온데간데도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평창 러시안 룰렛 넘어라. 그래서 러시아의 향후 시나리오 4가지가 나오는데 개인 자격 출전 허용하고 개인 출정 허용에도 정부 눈치 보며 일부 불참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극복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사면 한다면 연말 연초 민생 중심으로 하겠다. 처음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정치인은 빠질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무슨 스님이에요? 총무원장 설정희가 옛 통합진보당 인사를 누굽니까? 이석기죠. 그 다음에 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가 김희중이라는 자가 뭔 놈의 대주교입니까? 이 종북 간첩단입니다. 김희중이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등을 언급하며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거 지금 짜고 치는 고도리가 보이죠. 종북 간첩단의 수계, 임종석과 문재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 조계사, 그다음에 그 NCCK 기독교, 그리고 저 개톨릭, 이 종북 간첩단이 모여서 이제 한상준이를 석방해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하는 이 모임을 김종석이가 주관해갖고 문재인이가 이걸 한 겁니다. 이 종북 간첩단, 국정원을 없애서 간첩 잡는 일을 없애자고 하니 이놈들은 종북 간첩단이 분명합니다. 자, 조세회 피처 지정 EU로부터 서한을 1월에 받아놓고 정부는 허송세월을 했다. 1월에 받아놨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 저 촛불 반란으로 문재인이가 요 전에 12월 17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헌재가 이제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을 하겠다. 내가 반란하겠다. 저 종북 간첩단과 함께 반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EU 서한을 1월에 받아놓고서 기재부는 멍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가 올라서고 그 다음에는 무슨 폭풍이 불어왔습니까? 적폐청산 폭풍이 불어와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이게 조세 피난처로 전 세계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 낚싯배가 침몰하니까 국가가 무한 책임이다. 그러면 니는 이 조세 피난처가 된 것을 니 무한 책임으로 너는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종북 간첩단 문재인아, 임종서가 EU 10월에도 공식 서한 다시 보냈다. 10월에도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기재부 OECD만 믿고 안이한 대응. OECD에서 우리 조세 피난처 아니라는데 EU 니들이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방심했다는 거죠. 지난달 중순에야 EU의 뒷북 서한, 지난달 중순 다 결정되고 난 다음 경제외교 참사 있다는 비판에도 김동연 부총리 심각하지 않다. 이 김동연이라고 하는 부총리는 어느 나라 부총리입니까? 전문가 내년 한국 투자기 추구력. 지금 한국 경제가 망하는 소리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망하게 하지, EU가 망하게 하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망하게 하지. 이제 문재인이는 빨리 내려와야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조세회 피처 지정 관련 주요 일지. 이 주요 일지만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1월 한국 등 92개국에 조세회 피처 여부 평가하겠다 서한을 발송했다. 2월 EU OECD G20 평가 결과 수용하겠다 약속했다. 약속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레퍼런스죠. 9월 말 OECD G20 한국의 외국인 투자 세제 문제 없다 판단. 10월 24일 EU 한국 정부의 조세회 피처 여부 평가하겠다 서한 재발송. 10월 24일 날 튄 겁니다. 10월 25일 한국 정부 주 EU 한국 대표부 재경관에게 확인해보라 지시. 이것도 서신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전화로 한 것 같아요. 서한을 보내는 등의 공식 행동은 없었다. 11월 초 EU 한국 정부의 OECD와 EU는 기준이 다르다고 답변.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답변이 이제 나온 겁니다.
11월 중순 한국 정부 EU 측이 제시한 해당 제도는 조세 회피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발송. 이건 니만의 서한이지. 24일, 11월 24일 EU 한국 포함한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초안 확정의 통보. EU가 24일 지난달 24일 날 했네요. 2018년까지 외국인 투자 세제 혜택 없애야 명단에서 빼줄 수 있다고 한국 정부의 설명.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없애야지만 빼줄 수 있다. 이게 이제 키네요. 11월 25일부터 12월 4일 한국 정부 EU, OECD 등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12월 5일 EU 한국 포함한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을 발표했다. 12월 5일 날 12월 6일 한국 정부 담당 국장을 EU에 급파해 명단 제외를 요구했다. 뒷북을 치고 있다. 그래서 임종석 문재인 정부의 경제 죽이기 5천만 킬로로서 이 자들이 등장했다. 이게 말이죠. 아주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이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망해가는 전례. 그걸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노예가 돼도 싼 겁니다. 거지가 돼도 이 민족은 싼 겁니다. 빨리 문재인 임종석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이 민족은 아르헨티나 그리스 꼴 돼서 또 러시아 꼴 되고 저는 독일 꼴이 돼갖고 1,000만 원을 가져가도 빵 한 조각 살 수 없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업권 수백억의 해외 판매, 거짓 신고 뒤 실제 대금 수천억 페이퍼 컴퍼니 빼돌려. 근데 우리는 조세, 이 경제 자유 구역에다가 들어와서 조세를 해주는 이것이 조세 회피처가 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는 올리고 R&D 세액 공제는 축소하고 대기업이 이중고에 빠졌다. 그래서 증가분 공제율 30%인데 25%를 하향해서 세금 더 내라 하고 당기분 공제도 1%포인트씩 줄어들어서 더 내라 그러고 기업들 4차 산업 투자 동력이 떨어진다. 중소 중견기업 감면 혜택은 는다. 그래도 이 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현대자동차가 굴러가야지 거기에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먹고 사는데 현대자동차를 죽여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짓을 합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경제 이 논리를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들어가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이 경제 죽이기 5천만 킬로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제 제도 개선 박차 공수처 입법 드라이브 한답니다. 국민 배신당이 보불 경주 보수를 불태우고 경제를 죽이는데 올라탔습니다. 국민 배신당이. 문 대통령 예산 고생 기재부의 피자 350판 우리 자녀와 손주가 텍스 폭탄 세금 폭탄에 올라왔는데 최소 16.4%에 25% 상승을 의미한다. 제가 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건강보험료도 슬그머니 올렸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올렸다 해갖고. 지금 하여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다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치면은 25% 이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 어림잡아.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문 대통령 북핵 해결 남북관계 개선 두 가지 돼야 시작될 것. 이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은 내놓지 않고 말로만 이 짓 합니다. 그리고 800만 불, 약 90억 정도를 퍼주겠다고 합니다. 한국 동의이 없는 대북 선제 타격 절대 안 된다고 미에 단호히 밝혔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애매모호하게 놔두면 안 됩니까? 이 바보 같은 문재인이. 민생 통합 사면 강조, 이석기 빠질 듯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포함 쟁점. 그래서 이석기와 한상균이를 요번에 넣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종북 간첩단이 회동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종북 간첩단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한상균이 어떤 자입니까? 이석기가 어떤 자입니까? 이들을 놔주자고 하는 자들이 종북 간첩단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한국 원전 중국 꺾고 8년 만에 술출기를 열었다. 잘했습니다. 21조 원 영국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됐다. 무어사이드라고 하는 데가 영국 허리의 중앙지점 좌측에 있습니다. 국내 탈원전 바람에도 기술력을 입증했고 원전 굴기 중국의 거센 공세를 차단했고
2009년 UAE에 이어 수출 다시 물꼬를 텄고 사우디, 체코 등 입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트럼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중동의 뇌관을 건드리다 오늘 발표를 했네요. 서명을 했습니다. 미 대사관 이전 채비 아랍권이 발칵 뒤집힌다. 사우디 등 친미 국가들도 반대한다. 중동서 중러 이란 영향력 커질 듯하다. 트럼프 미 패권 약화 자충수 가능성이다. 미 대사관 이전 현실화 3, 4년 걸려 사우디 이란 실제 개입 어려울 수도. 그렇게 해서 지금 중동의 국가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 이제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 내 친이스라엘파 손들어줬다. 대선 때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공약했다. 친이스라엘 유권자 지지를 끌어냈다. 집권 후 이전 6개월 연기 서명했다. 이전을 6개월 연기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평화협정 지지파 쿠슈너도 설득했다.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하는데 아니다 이거 가겠다. 유대계 반발에 공약 이행 선회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성지 주권 다툼.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이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교는 그 성전이 갖춰 성경이 구약 성경, 이슬람교 이스마엘이 이곳에서 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성지 주권을 놓고서 다툼이 시작됐다. 천용우 칼럼입니다.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화성 15형 ICBM 발사 성공에 내년 실전 배치 가능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비핵화 기적 가능하려면 중이 북한 정권 교체 나서도록 미 대중 무역보복 총동원해야 한다. 트럼프가 정치 승부 걸도록 한국도 대북 경제 봉쇄 힘 보태고 사드 합의 폐기로 중국에 맞서라. 그래서 임종석과 문재인은 여적질을 하는 것이 이 천영우 칼럼에서 쓰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안보 죽이기를 하고 있고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간첩을 잡아내야 될 국정원을 해체한다고 국정원이 간첩 잡는 일을 안 하면 해체하는 거죠. 이 반대로 가는 방향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지령을 받아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북 간첩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 국민의당, 짬짬이와 한국당 웰빙 체질. 지금 대한민국 망하는 일에 234명 저 국회의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부터 해놓고 본 이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나라 망치는 예산안, 그것도 사람 중심, 프롤레타리아, 근로인민 중심이라고 하는 저 문재인 종북 간첩단이 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해줌으로써 국민 5천만을 죽이는 국회로 등장하였습니다. 대통령까지 탄핵하는데 5천만 명, 개돼지 같은 5천만 명 그거 뭐 무서워하겠습니까? 최저임금 기준에 상여금 포함 정부가 결자 해제하라. 그래서 최저임금 기준에 상여금도 포함해라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싸구려 6호 관광 졸업하고 고품격 문화 관광으로 나아가자. 자, 대한민국은 70-80%가 공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된 것은 50대 언론사, 46개 언론사가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 박지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 간첩 중에 간첩, 문광부 장관의 인솔하에 북에 올라가서 김정일이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통일하러 가자. 이 통일은 김정일이가 외친 통일, 적화 통일하러 가자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 한 비근한 예를 들 테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면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것을 싸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김정은이 노예되는 길로 들어가십시오. 기어 들어가십시오. 나도 어쩔 수 없이 대다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겠지만 그때 가서 탓한들 못하겠습니까? 자,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 언론사가 넘어갔는데 지금도 이게 넘어가 있는 증거가 지난 11월 27일 국가수가 뭘 발표했습니까? 저 중앙지법의 요구에 의해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인지를 아닌지를 밝혀라 라고 했더니만 이것은 최순실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어느 놈의 조작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김진태 의원은 세 가지를 밝힌 겁니다. 세 가지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중앙지검, 지금 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는 저 윤석열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게 뭐냐? 동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순실 거다. 이렇게 윤석열이가 밝혔었는데 이게 거짓이다. 2012년 8월 15일 날 최순실이는 그 제주도에 가 있었다. 그러나 1년 뒤에 태블릿 PC가 2013년 8월 15일 날 가 있었다. 그러므로 윤석열이 그 당시 이 검찰 니들이 공갈을 쳤다. 국민들을 상대로 공갈을 쳤고 이것 때문에 이 촛불 민심이 촛불 반란이 성공했다. 따라서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것은 JTBC와 중앙지검, 이 검찰 윤석열이가 짜고서 친 고도리에 의해서 이 촛불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한 놈의 언론도 나오는 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어디를 뒤져봐도 이 11월 27일 날 국가수가 발표한 것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JTBC 그거 나왔는데 보니까 이것은 최순실 것이 맞다고 하더라. 중앙지검도 이것은 최순실 것이 맞다고 하더라. 이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다. 왜? 50대 언론사가 정부 간첩단에 의해서 장악돼서 문재인 정권을 찬탈한 자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사가 쓰레기 언론사 아닙니다. 쓰레기 언론사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정부 간첩단의 반역, 여적의 언론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놈은 문재인이는 맨날 70% 80%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5만 명 전화 걸면은 그중에 1000명이 대답하는 겁니다. 한 2% 5% 대답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70%가 문재인 지지했다라고 이 갤럽이 거짓말을 해대니까 국민들은 속고 있죠.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속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문재인을 국민의 힘으로 끄집어내려야 됩니다. 근거는 뭡니까? 국민 저항권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문재인 임종석이 놈은 북한헌법 4조에 의해서 모든 권력은 노동자와 농민과 군인과 근로인텔에 의해서 나온다. 프롤레타리에 의해서 나온다.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이 편성해갖고 2018년도 예산을 짜겠다. 이 짓거리를 백주대낮에 대놓고 합니다. 왜? 5천만 명의 국민을 여수로 여기는 것이죠. 5천만 명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죠. 왜? 46대 언론사가 정부 간첩단에 들어갔고 자기 휘하에 들어갔으니까 지지율도 맨날 72% 82%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작년에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 언론사 여론조사기관이 2017년 11월 1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5%, 2주 5%, 3주 5%, 4주 4%, 12월 1주 4%, 12월 2주 4%. 그래서 우리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 우리의 별명이 4%였습니다. 왜? 이 언론의 조작에 의해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북의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언론이 되었고 이 언론이 호위병이 돼서 지금 문재인 찬탈한 정권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나와서 이제 문재인 내려와라. 너는 정권을 찬탈한 놈이다. 태블릿 PC가 조작을 했던 손석희와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라. 문무일이 긴급 체포해라. 박상기 긴급 체포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은 넘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골기해 주시기를 이 밤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숨어있기 때문에 개헌은 반대합니다. 문 대통령 우리 동의 없이 군사행동 안 된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 7개 종단 지도자 만나 선제 타격으로 전쟁나는 방식 용납 못해. 이게 말이죠.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략적 모호성을 다 제거해버리고 김정은이에게 나는 김정은 네 편이야. 절대 미국이 내 허락 없이는 니를 때리지 않아. 그러므로 봉쇄작전에 들어간다, 뭐 경제 제재를 한다, 최대의 압박작전을 한다 해도 그거 조금만 견뎌. 그럼 구출돼. 이 여적질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적질, 북한의 핵 무장을 도와주는 여적질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종교계 지도자들까지 동원되는데 여기 김영주 씨라고 하는 NCCK 이 교회의 이 반역 집단 이것을 이끌고 있는 김영주가 보입니다. 종북 간첩단의 수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독교계에 있어서.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 남북대화 북핵에 막혀 있지만 시기 문제이고 결국 풀릴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으로 가는 걸 도와주고 우리는 핵 보유국을 인정하자라고 할 것이다. 이게 여적질을 하고 있는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이는 게임입니다. 미국 대통령 왔을 때 11월 7일 날 거기에 지나는 길목에다가 물통 던지고 또 이 소주병 던지고 오물 던지고 해갖고 560m를 역주행하게끔 만든 이 반미주의자 그리고 친중주의자 이 한미 상호 방위협 이 조약을 깨뜨리고자 하는 자, 이 여적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 기재부에 피자 350판 쐈다. 참 청와대 예산안 경무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게 지금 나라 죽이는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협조해줘서 고맙다라고 기재부에다가 350판을 쐈답니다. 친문 지지자들 정의당 이정민은 재벌 앞잡이 공격. 그래서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표 던지자 왜 문정부 발목 잡나 비난 댓글. 예산 협상한 여당 우원식에게도 공무원 증원 줄였다며 야간첩이라고 우원식 원내대표를 야당의 간첩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문화대혁명 때 이 홍위병 같은 짓을 이 친문 세력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CIA는 북한 ICBM 막을 시한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강 장관은 기술이 미완성이 됐다고 또 이 보호해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페리 전 미 국방장관 한국의 핵 재배치보다 자체 핵무장하는 게 낫다라고 거들고 있습니다. 이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한 얘기를 페리 전 국방장관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걸 주창해라 하고 훈수를 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 스텔스기가 안 무섭다며 나왔지만 찾은 곳은 안전한 북중 접경 지역.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에 지금 가 있다고 합니다. 왜? 미국이 공격할 때 평양을 공격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부 홀대를 딛고 한전은 영국 원전 따내는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게 영국으로서도 저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다가 맡기느니 한국에다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해갖고 이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전이 중국 제치고 영무어사이드 원전 우선 협상대로 선정됐다. 그래서 보면 영국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해갖고 여기 리버폴이 있고 요 근처에 이제 또 하는데 와일파 2기 호라이존 뉴클리어 파워 한수원이 지분 인수 추진 중이고 올드버리 2기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 한수원이 지분 인수 추진 중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어사이드 3기가 요 리버폴 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건설사 운영사 뉴젠 한전이 지분 100% 인수가 유력해졌다 쓰고 있습니다. 한국 2009년 UAE 수주 이후 8년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기관지인 환구시보라고 있는데 이 환구시보가 전쟁 나면 북은 한국부터 공격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북한에 인접한 지린성
지린성 기관지 핵전쟁 대비 요령 대대적 보도하면서 중국 민심 동요하자 환구시보 걱정 말라 피해보는 건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대목이었다. 환구시보는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한국이고 제1보복 목표는 일본과 아태 지역의 미군 기지일 것이라며 중국 땅이 전쟁의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그보다 후순이라고 했다. 그런 바람을 여기다 담았겠죠. 트럼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세계가 발칵 뒤집힌다. 텔아비브 미 대사관도 옮기기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 성지로 여기는 예루살렘, 중동 유혈 충돌에 불을 지피는 셈. 오늘 언론은 일제히 이걸 보도하면서 이제 기독교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전 영국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국을 제쳤다. UAE 원전은 UAE도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건설비를 UAE가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무어사이드 원전, 영국의 원전은 무어사이드 원전인데 사업은 사업자가 150억 파운드 약 21조 원으로 예상되는 건설 비용을 조달해서 완공한 후에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21조 원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서 투자를 선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팔아서 갚는 식입니다. 이것도 위험 부담률이 있죠. 복지 예산을 깎아서 SOC로 사회 간접 자본으로 썼다. 여야 실세, 실속은 다 챙겼다. 국회 통과한 내년 예산안 보니 유례없는 호남 예산이 증액됐다. 이게 참 호남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호남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정부안보다 복지 1조 5천억 줄고 도로, 철도 등 1조 3천억이 늘었다.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 확정이 됐고 당초 안보다 부사관은 988명, 약 1,000명이 줄었다. 여당 김태년 수정서 신축 31억 단했다. 수정 경찰서겠죠. 야 정우택이는 청주도로 93억을 증액했다. 황주홍이는 강진도로 1,000억을 따냈다. 이게 뭡니까? 호남 예산 증액에 이 황주홍이라고 하는 자가 이걸 이렇게 많이 따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산은 복지 예산 이렇게 들어가면서 7%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GDP가 3% 아래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2배 이상이 더 많은 이 예산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 16.4% 이게 뭡니까? 최저임금 올린 것이 16.4%이기 때문에 16.4%에서부터 25% 이제 노인분들 20만 원 받던 것을 5만 원씩 더 줘서 25만 원을 주니까 25%를 더 내야 하는 그러한 세금 폭탄에 올라앉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이 시낙낙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홍준표 위장 야당의 안철수 우린 위와 장이 아닌 중추 야당이다. 이 안철수 말장난을 이렇게 잘합니다. 3야 예산안 통과 책임 공방 유승민 한국당은 바보 같고 맞죠? 국민의당 매우 실망스러워. 지금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이 민주당 추미애의 이중대가 돼서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거기에 올라섰습니다. 개헌특위 권력구조 토론 여당 4년 중임 대통령제 이하는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는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죠.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을 선호한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은 하면 안 됩니다. 개헌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꼼수가 그 안에 인간 끊겼던 원전 수출 맥을 이었다. 선진국 시장에서 인정받은 건 어느 나라에서도 통한다는 뜻이다. 600조 원 시장 수출 전망이 밝아졌다. 앞으로 국내 신규 원전 안 지을 땐 부품업체 생태계 인력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내수도 해주면서 이제 수출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자력 선진국 프랑스엔 원자로 평가 기술 수출, 소프트웨어도 인정받아. 그래서 한전에서 원자로 평가 기술도 불란서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일 영불 원전 신규 건설 재가동, 에너지 정책 방향 바뀌었다. 안정적 전력 확보 환경 측면에서 원자력만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임종석 정부는 이제 거꾸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바로 이제 돌려라. 탈원전하면 안 된다. 망한다. 그래서 보면 선진국의 원전 확대 추세, 영국 무어 사이드 3기 포함 신규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13기씩이나. 프랑스 원전 비중 축소 75%에서 50% 계획을 50년 연기, 5 내지 10년 연기. 아니다. 75에서 50% 늦추는 것은 5 내지 10년 후에나 하자. 그래서 일단 밀어놓고 다음 대통령이 미루고 해갖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일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지했던 원전 2015년부터 재가동한답니다. 재가동하고 있답니다. 미국 1979년 3마일 사고 후 중단했던 원전 신규 건설 2010년부터 허가 재개했고 원전 가동 시한 60년으로 연장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거 한번 보고 가실까요? Every previous American president has exercised the law's waiver. Presidents issued these waivers under the belief that delaying the recognition of Jerusalem would advance the cause of peac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내 취임 직후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의 결속을 겨냥한 행동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수도 인정은 공화당 내 복음주의자들이 오랫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유대인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고문 등도 복음주의 기독교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스캔들 수사로 수세에 몰리면서 전국 돌파용으로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압박해 성과를 얻으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이란 설명도 나옵니다. 정치 분석가 조시 루에브너는 팔레스타인을 위협해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초 교착 상태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승우입니다. 자, 이제 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따가 기사를 보시겠지만 이 러시아의 이 영향력이 중동에서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특검 도우미 장시호에게 선처는 없었다. 법원 2년 6개월형 법정 구속, 구형보다 높게 선고했다. 구형은 1년 6개월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 이득은 가장 많이 봤다. 그렇게 해서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년 6개월 바로 법정 구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에 협조한 대가가 이것이냐라고 하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 불법 시위단체 정부 보조금 제한은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 시위단체 정부 보조금을 안 주는 불법 시위, 평화적 시위는 괜찮은데 폭력 시위를 하거나 이런 데는 정부 보조금을 제한하는데 아니다. 그것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위. 이 인권위는 어느 나라 인권입니까? 노스코리아 인권인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 폐허론 속 홍 대표가 해야 할 일. 그래서 권대열이라고 하는 정치부장이 있었는데 존재감 없어지는 한국당 비전 책임감 투지가 안 보인다. 내년 선거 3등도 낙관을 못한다. 마지막 기회 책임진 홍 대표 4차례 공천으로 망가진 당 전사 홍준표 때 각오로 고쳐야. 그래서 이 홍준표 전사가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추구하라, 용기를 발휘하라, 홍준표 씨에게 구하는 겁니다. 심재철 씨를 봐라. 지금 청와대 메인 서버를 뒤지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뒤져갖고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저걸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과 임종석과 서훈과 또 누구죠? 윤석열을 향해서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직설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김진태 씨 지난 11월 27일 국가수에서 저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태스크포스가 돼갖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전희경 씨, 임종석이를 앉혀놓고 네 주사파 반성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좀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도 부정선거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 부정선거로 올라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얘기에 우리는 동의한다. 따라서 이제는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좀 화끈하게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의고 그게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설입니다. 한국이 조세 피난처라니 이게 정부냐는 말 안 나오겠나.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한국이 조세 피난처가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EU에 의해서. 이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주 기재부가 적폐청산한다, 경제 죽이기에 전력한 결과, 예산 가지고 장난쳐서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일에 기재부가 동원된 결과 이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건만 그거 대응하지 못하다가 여기에 이른 겁니다. 아, 이 참 쪽팔리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G20에 들어가 있다는 나라 중에 한 나라, 대한민국, 한국만이 이 조세 피난처가 된 겁니다. 아, 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돈은 많이 벌면서 이제 공헌은 안 한다라고 공격하고 있고, EU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미국과의 이 조약관계, 상호 방위조약, 한미 상호 방위조약 여기에서 탈퇴해서 조중 동맹에 올려타려고 하는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MD에 편성하지 않겠다,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북중러의 3국 동맹을 막아내겠다,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지금 자초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려야 5천만이 삽니다. 자, 유럽연합이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역 사모아를 비롯해 카리브해 섬 국가나 튀지니 같은 중동 아프리카의 폐쇄체제 국가들이 함께 리스트에 올랐다. 그와 같은 급이 돼버렸죠.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갖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조세 피난처란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징세 행정이 불투명해 탈세나 자금 세탁, 재산 도피 위험성이 큰 지역을 말한다. 세계 7대 무역 대국이자 G20 멤버인 한국이 난데없이 탈세, 돈 세탁 위험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다. 무슨 날벼락인지 어이가 없다. 이게 날벼락이겠습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재부, 적폐청산한다고, 또 대한민국 경제 죽인다고 저 방대한 예산을 짜놓고 17만 이 공무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매달려 갖고 이 짓거리를 하다가 조세 피난처가 돼버렸습니다. EU가 이렇게 비상식적 결정을 내리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EU는 작년 9월부터 예비 연구를 시작했고 올 연초엔 92개 후보국을 뽑아 자료 요구까지 했다는데 정부가 한 게 뭔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재부죠. EU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으나 기밀을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했다. 브뤼셀의 EU 대표부엔 기재부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해 약 30명의 외교관이 파견돼 있다. 그 사람들이 경고를 보내도 헛짓을 해야 되니까, 적폐청산해야 되니까, 적폐 태스크포스 만들어 놓고 맨날 거기 회의해갖고 이걸 임종석 문재인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경제 죽이기를 위해서 뭐 몇 퍼센트 올리고 17만 명 공무원 늘리고 하는 거 여기에 다 매달려갖고 이 짓 하느라고 EU가 조세 피난처로 이 만들 동안 아무 대응도 못하고 이 짓거리를 만난 겁니다. 이 문재인과 임종석을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도 저놈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 임종석이 나림이 찍힌 걸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니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한국이 조세 피난처라니 이게 정부냐는 말 안 나오겠나? 이게 나라냐? 이게 문재인 정부냐? 이게 임종석 정부냐? 이 국회와 의원들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니 이 국회의원들 234명이 헌법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이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안철수가 올라탔습니다. 박지원이가 올라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 적자 정부를 내놓고 표방한 첫 대통령이다. 정확하게 했어요. 큰 정부로 가겠다. 적자 정부로 가겠다. 경제를 죽이는 정부로 가겠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이는 이 종북 간첩단이 벌이는 대한민국 파멸 시나리오의 제일 으뜸에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저놈들이 종북 간첩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개돼지입니다. 국가의 진로가 급격히 바뀐다. 이번 429조 원 예산은 그런 예산이다. 전문가들이 어느 때보다 엄정한 심의를 국회에 요구했던 것은 국민이 그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돈 나눠준다는 정부의 선전 뒤에 숨어있는 세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 적자 재정은 얼마나 악화될 것이냐, 우리 자식 손자 세대가 과연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진짜 문제들이 검토돼야 한다. 볼 것 없다.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앞으로 세금 폭탄에 올라왔는데 16.4% 최소 16.4%에서 25% 30%까지 아니면 50%까지 이제는 세금 폭탄을 얻어맞아서 이제는 항복하고 이 지리멸렬의 나라로 가고 있다. 이 짓을 234명의 저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저 국회가 했다. 정세균이라고 하는 자가 했다. 안철수라고 하는 자가 올라탔다. 추미애, 안철수.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집권 5년간 재정 적자를 172조 원 늘릴 것이라 했다. 처음부터 적자 계획을 공표한 정권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이 적자가 뭡니까? 빚내 갖고 퍼주겠다는 겁니다. 빚내 갖고 잔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임종석과 문재인을 저 자리 그대로 놔두고 저 가짜 대통령, 가짜 사기 탄핵과 저 부정선거로 올라간 저 문재인을 저 자리에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5천만 국민 여러분이 영혼이 있다면 이제 생각하고 거리로 나와 문재인을 끄집어내리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했는데 국회가 SOC 예산을 무려 SOC 증액은 4천억 원이었다.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몇백억씩 나눠서 가져간 결과다. 내 예산 안 주면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는 기재부 공무원을 압박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의원까지 있었다. 지금 이 나라 망하는 일에 234명의 저 국회의원들, 헌법을 무시하고 탄핵을 결정했던 234명의 저 국회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내년 예산을 봅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간첩, 종북 간첩단의 핵심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 중심의 이 예산을 짰다. 이 사람 중심이 뭡니까? 프롤레타리아 근로인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2항입니다. 그런데 북한헌법 제4조는 뭡니까? 저 조선인민민주주의